이번에 마지막으로 다룰 게 외부 연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 메커니즘에는 뭐 게임 자체적으로 다른 SNS에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출시할 때 플랫폼을 고려한다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 기초에서는 게임을 디자인할 때는 뭐 고사양의 게임 콘솔 및 데스크탑은 물론 고려하겠지만 이 게임을 뭐 모바일 기기에 내고 싶다. 근데 모바일 기기는 뭐 데스크탑이나 콘솔에 비해서 사양이 낮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기기까지 고려를 해서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최근 게임 제작사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고연령층이 스마트폰에 게임이 있으니까 그 게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게임을 안 해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CI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창조할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키보드 마우스를 다루고 그런 게임보다는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양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넣든가 아니면 좀 더 특별한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에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플랫폼 연동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독특한 사용자 경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키보드랑 마우스만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게임을 즐겼는데 이제 점점 이런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햅틱과 외부 모션이 게임 업계에서 최초로 추가된 촉감입니다. 진동이죠. 그래서 햅틱이란 단어는 촉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고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면서 화면, 키보드, 컨트롤러 등을 옛날에는 그렇게만 만졌죠. 근데 컴퓨터 게임에서는 뭐 촉감이 여전히 부족했잖아요. 뭐 진동을 넣더라도 그냥 화면만 이렇게 흔들림만 넣더라도 그렇게 몰입감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콘솔 컨트롤러나 이 스마트폰에도 진동 기능이 추가되어서 게임을 할 때 진동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뭐 총을 쏠거나 그럴 때 컨트롤러가 떨리거나 폰이 떨리는 기능을 넣으면서 좀 더 실감나는 사용자 경험을 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로 진동 피드백을 선보인 게임 기기가 닌텐도 64의 럼블팩과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 아날로그 컨트롤러였다. 다들 보셨을 거라 한 번씩 보셨을 거라 예상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된 게 2003년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개발할 때 만든 웹캠 아이토이를 출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 콘솔에 부착하여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발전한 게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키넥트입니다. 그래서 키넥트는 이것도 플레이어를 추적하긴 하는데 이제 운동학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플레이어와. 그래서 화면 앞에서 픽셀 그리드에 맞춰 끊임없이 투사되는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해서 전신 3D 모션 캡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현재 키넥트는 최대 6명을 동시에 추적하고 얼굴과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개발이 중단됐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 외부 연결 기기는 오가닉 모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스테이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막 게임 같은 거 만드는 모션 캡처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모션 캡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모션 캡처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현재 최신화된 외부 연결 기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은 미래에는 플레이어가 중앙에 위치하고 사방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제 직접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다음은 모바일 하드웨어 기능 활용입니다.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은 원래는 게임을 하라고 만든 기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게임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스마트폰이 가면 갈수록 사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장된 기능을 활용하는 게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터치스크린 및 내장 모션 센서, 위치 기반 서비스, GPS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가속도가 있겠죠. 가속도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속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모바일 기기에 탑재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임에 뭐가 있냐? 닌텐도 위 스포츠에서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위 그 리모컨을 이렇게 휘두르면은 진짜 바다를 휘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도계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방향은 이 가속도 똑같은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가속도계는 방향도 측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방향을 측정할 때 기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기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가속도계는 이 핸드폰 안에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기기가 흔들리면은 이제 이 좌표값을 이용해서 방향을 계산한다. 그래서 기기는 위, 아래, 세로, 가로, 뒤집은 세로, 뒤집은 가로 총 6개 중 하나의 방향을 기록하고 방향 데이터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면 회전을 결정한다. 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 보실 때 이렇게 바꾸면 화면 돌아가고. 그리고 웹 서비스.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제 다 인터넷이 상용화가 됐으니까 인터넷에 접속해서 웹서핑과 이메일 송수신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게임 내에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은 게임 서버 관련 www 호출은 속도가 매우 느리대요. 그래서 실시간 게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GPS입니다. GPS는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죠. GPS 수신기를. 그래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게임 데이터로 이용하여 실제 플레이어가 이동하면 게임에 반영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패러렐 킹덤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자원 수집하고 하는 RPG 게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다. 그 다음에 AR입니다. 이제 AR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뭔지 아실 거고. 그래서 가장 AR의 대표적인 게임이 포켓몬고죠.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오브젝트를 입혀서 좀 더 사용자로 하게끔 실감나는 경험을 주는 게 증강 형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소셜 메커니즘인데, 모바일 기기가 데스크톱, 콘솔 등은 어떤 기기를 활용하더라도 다른 소셜 요소와 연동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죠. 그래서 엑스박스 라이브나 뭐 페이스북 등의 소셜 요소를 사용하여 뭐 자신이 뭐 어디까지 했다 이런 점수를 공유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게임사가 만든 게 아니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게임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이기에 게임에 이것들을 연동시키는 거는 매우 어렵지만, 각자 그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코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API를 이용해서 게임과 연동을 시킵니다. 트위터는 다들 뭔지 아실 거고, 그래서 인증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인증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사용자 다른 메커니즘과 동일한데, 사용자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요청을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트위터로 전송한다. 그럼 이제 트위터에서 이게 접근해도 괜찮냐 물어보면은 접근해도 괜찮다 하면은 핀번호를 부여받고, 사용자는 이 핀번호를 그 접근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또 메시지를 보내서 이 핀번호를 사용 중이다 하면은 트위터가 이 핀번호 내가 준 게 맞다 라고 판단하면 이제 개인화된 인증 토큰을 애플리케이션 전송해서 다음부터는 인증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고, 페이스북도 동일합니다. 트위터와 이 인증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근데 페이스북은 트위터에서 더 나아가서 엑스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래밍을 위한 C++과 C#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인증하는 과정 동일하고, 트위터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방대하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제이슨으로 트위터와 동일하다. SNS가 대부분 제이슨 형식을 따라가더라고요, 키밸류 값을 가진. 그리고 오픈 페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이 돼 있어요. 중단이 돼 있는데 좀 책에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해 줬는데, 모바일 게임만을 위해, 그러니까 오직 모바일 게임만 위해, 뭐 자기 직접 따로 들어가서 SNS처럼 정보 공유하고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모바일 게임에서 연동해서 써라, 그래서 개발자한테 써라 라고 만들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개발자들이 굳이 페이스북, 트위터를 냅두고 이거를 굳이 사용자들이 쓸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페이스북이랑 연동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연동하긴 편하겠지만은, 모바일 게임과 연동하긴 편하겠지만은 사용자들이 이걸 쓸까? 게임하려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쓰게 돼서 그냥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인증 과정은 뭐 지금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출시입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었으면 출시를 해야겠죠. 근데 옛날에는 소규모 독립개발자, 예를 들어서 뭐 한 2명이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대형 퍼블리셔, 뭐 옛날 네오프리 초창기 때 넥슨과 컨택해서 투자를 요청했죠. 그래서 그게 컨펌 나왔고 던파가 나왔고, 그런 식으로 대형 퍼블리셔와 컨택하여 투자를 요청한 다음 로열티를 받고 엄격한 계획과 출시 일정에 맞춰야 했다. 최근도 물론 이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옛날보단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졌죠. 처음으로 애플에서 앱스토어에 출시하는 과정입니다. 앱스토어 출시는, 앱스토어는 중개 과정, 이런 중개 과정을 생략하고 개발자의 게임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 다운 한 번씩 받아 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iOS와 맥용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엑스코드 컴포넌트로 개발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안드로이드 SDK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엑스코드 컴포넌트로 개발을 해서 해야 이제 어플과 그 맥 운영체제와 호환이 된답니다. 출시 과정은 당연히 앱스토어에 애플 개발자를 등록하고 개발에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승인을 받기 위해 애플에 제출하는데, 이게 플레이스토어보다 길어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출 전에는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승인 시 참조하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 규칙을 확인해서 그 규칙에 최대한 맞게 제출하는 게 좋겠죠. 승인이 되면 출시되고 미승인 시 그 뭐 어떤 것 때문에 미승인 됐다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애플은 모든 앱에 약 30% 수수료를 뗍니다. 이것도 플레이스토어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인데 앱스토어에 비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플레이스토어 앱 판매 권한을 구매하면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승인 기간이 있는데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후 안드로이드 SDK로 여기서는 엑스코드 컴포넌트죠.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SDK로 빌드해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그래야 안드로이드 운영체에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 가능하고 판매 시 거래 수수료 30%, 이 가격에 만약에 누가 샀다 그러면 여기서 30%를 떼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콘솔 출시인데 콘솔 출시는 저희로서는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 등의 게임 콘솔 제조사들이 있는데 이게 다양한 규칙과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저희는 못 지킬 정도고, 이게 규칙인데 이제 많은 경력의 팀을 보유하고 있고 5개 정도의 트리플 A급 타이틀 발매 경험이 있음을 퍼블리셔에게 입증을 해야 공식 개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 독립 개발자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좀 많이 완화돼 갖고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게임 개발자가 만든 것도 좀 사람들이 잘하고 유명세가 탔다 그러면은 닌텐도에서 먼저 컨택을 해줍니다. 너 우리 게임사에 내볼래? 이렇게 컨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얘네 둘보다는 조금 그게 낫습니다. 진입 장벽이. 그다음에 이제 스팀 출시인데 이게 가장 독립 개발자들이 많이 출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스팀은 데스크톱 컴퓨터에 실행되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 퍼블리셔도 스팀에 많이 출시하고 독립 개발사들도 스팀에 출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팀 공식 홈페이지에서 게임을 스팀에 출시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이 콘솔 출시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부분은 들어가셔서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 이제 독립 개발자가 요즘에는 직접 만든 게임을 출시하기 쉬워졌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들은 퍼블리셔들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접점을 만들어주죠. 직접 개발자가 올리고 소비자가 다운받는 식으로. 중앙에 뭐 아무도 없고.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발전되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 게임 디자이너로서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출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입니다.